안녕하세요. 독서남의 책 읽는 날입니다. 여러분 혹시 소설 좋아하시나요? 저는 소설을 매우 좋아합니다. 2019년에는 어떤 소설이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혹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책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2019년 소설 베스트셀러 1위는 다니엘 콜의 봉제 인형 살인 사건입니다. 이 책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요. 이 작품은 다니엘 콜의 데뷔작입니다. 2016년 런던 도서전에서 혜성같이 등장한 작가인데요. 영미 정통 추리소설의 계보를 잇는 전설적인 작가 톰 더글라스 시리즈로 유명한 레이첼 에보트나 MJ 알리지가 이 작가 다니엘 콜을 천재라며 극찬을 했습니다. 우선 작품 자체가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또 전개가 숨막히게 빠릅니다. 긴장이 풀릴 틈도 없이 엄청나게 몰입돼서 읽을 수 있는 소설이에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허름한 아파트에서 한 구의 시신이 발견되는데요. 이 시신은 머리, 몸통, 팔, 다리 6명의 각기 다른 시신을 실로 봉합해서 천장에 매달아진 그러한 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봉제 인형 살인 사건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시신의 손가락은 맞은편에 있는 울프 형사의 집을 가리키고 있었는데요. 이 사건을 맡은 울프 형사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사건의 실마리가 잡히지 않던 어느 날 울프 형사의 집으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범인이 다음에 살해할 6명의 이름과 그리고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마지막 6번째에는 울프 형사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범인이 예고한 살인을 막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지만 범인은 대단히 기이한 방법으로 한 명씩 죽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예고한 그 날짜예요. 사건이 진행되면서 하나씩 실마리가 풀리는데 반전의 반전을 거듭해서 드러나는 진실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바로 책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이게 무슨 소리야? 빠른 전개와 생생한 묘사, 독자들의 궁금증을 자극하는 퍼즐, 거듭되는 반전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는 소설입니다. 스포일러가 될까봐 더 자세한 결말은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는데 사회의 병폐와 어떤 정의가 무엇인지 이러한 질문을 독자들에게 던져주는 꽤 의미심장한 작품입니다. 2위는 야쿠마루 가쿠의 돌이킬 수 없는 약속입니다. 이것도 추리소설이고요. 개인적으로는 봉제 인형 살인 사건보다 더 충격적인 결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상도 못했던 반전이랄까요? 작가에게 뒤통수를 한 대 세게 맞은 것 같은 그런 결말이에요. 그렇다고 끔찍하거나 파국적인 결말은 아니에요. 주인공인 무카이는 태어날 때부터 얼굴의 절반이 멍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부모에게도 버려져서 보육시설에서 자랐는데요. 자라서도 도박판을 전전하며 밑바닥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자살을 결심했는데 한 노파를 만나게 됩니다. 이 노파와 마음을 터놓는 사이가 되고 어느 날 그 노파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남편을 잃고 딸과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2명의 남자에게 납치되어 잔인하게 능욕당한 뒤에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시한부 판정을 받은 노인은 자신의 오랜 회한과 분노를 풀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줄 테니 이 범인들이 출소하면 죽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주인공은 약속은 지키지 않고 돈만 받을 심산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돈으로 성형수술을 하고 자신의 호적을 새로 바꿔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결혼도 하고 딸도 낳고 작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그럭저럭 행복하게 살아가던 어느 날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편지를 뜯어보니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들이 나왔습니다. 무시하려고 했지만 얼마 뒤에 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하는데요. 거기에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당신의 행복을 모두 빼앗겠다는 그러한 내용이 써 있었습니다. 수많은 인물들 사이의 연결고리가 굉장히 치밀합니다. 작품 중간중간에 나오는 단서와 떡밥들이 뒤에 가서 전부 다 회수가 되는데요. 아주 작은 사건 그리고 소품 하나까지도 다 연결이 돼서
반전의 반전을 거듭해서 뒤통수를 때리는 그런 결말을 담고 있습니다. 책을 다 읽고 덮고 나면 인생과 용서, 응징에 대한 어떠한 깊은 울림과 메시지를 주는 그러한 작품입니다. 3위는 조남주 작가의 82년생 김지영입니다. 이 책은 벌써 3년째인가요? 연간 베스트셀러에 계속 이름을 올리고 있어요. 이번에 영화가 개봉하면서 또 한 번 큰 관심을 받았던 소설입니다. 평가가 크게 엇갈리기도 했는데 아무튼 이 작품만큼 사회에 뜨거운 감자를 던져놓은 소설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대단한 사회의 충격과 어떠한 논쟁을 던져주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작품을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이 가상의 인물이 얼만큼 보편적인 상황을 드러내었는가, 이러한 것에 대한 평가는 갈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사회에 젠더라는 담론을 뜨겁게 던졌다는 측면에서 매우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저희 누나가 82년생이고 얼마 전에 아이를 낳아서 더 이입이 됐는지도 모르겠는데요. 논쟁과 토론은 책을 읽어본 다음에 조금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굉장히 소모적이고 대립적으로 흘러가는 양상이라 조금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젠더 문제가 사회에 큰 담론이 된 만큼 저는 모두가 읽어야 할 필독서라고 생각합니다. 4위는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신간 죽음입니다. 한국에 굉장히 잘 알려진 프랑스 작가죠. 대표작은 개미, 뇌, 인간, 나무 이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번 작품은 SF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작가 본인의 자전적이고 성찰적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식으로는 추리소설의 형식을 띠고 있어요. 책의 첫 장에는 딱 한 문장만 쓰여 있습니다. 누가 날 죽였지? 주인공인 인기 작가 가브리엘 웰즈는 이 문장을 떠올리며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뜨게 됩니다. 평소와 같이 자신의 작업실로 향하던 중에 냄새를 맡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병원으로 발걸음을 돌리는데요. 사람들이 자기를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울을 봐도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심지어 창문으로 뛰어내려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제서야 깨닫죠. 아, 나는 죽었구나. 그런데 누가 나를 죽였지? 헤어진 여자친구? 나의 인기와 재력을 질투했던 쌍둥이 형? 최근에 관계가 안 좋아진 출판 담당자? 나를 항상 비난했던 문학평론가? 그러던 중에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한 영매를 만나게 됩니다. 떠돌이 영혼이 된 주인공은 저승에서, 그리고 영매는 이승에서 이 사건을 파헤치는 그러한 이야기로 흘러가게 됩니다. 구상이 굉장히 흥미롭죠? 제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작품은 죽음에 대한 다각도의 성찰 그리고 깊은 사유를 보여줍니다. 주인공은 묘비에 나는 살아있고 당신들은 죽었다 라는 글귀를 썼는데요. 마치 죽음이 영혼의 해방이라고 여겼던 소크라테스가 생각나는 대목이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사유를 소설을 통해 해볼 수 있는 좋은 작품이에요. 또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작품의 특징은 논픽션과 픽션의 경계를 넘나드는 거거든요. 읽으면서 지식과 상식을 쌓을 수 있고 또 소설의 재미를 느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죽음 한번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만 다른 작품에 비해 분량이 길고 속도가 다소 느리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5위는 기욤 미소의 아가씨와 밤입니다. 기욤 미소의 다른 작품인 구해줘, 이런 작품은 프랑스에서 87주 연속 1위를 할 만큼 굉장히 유명한 작가입니다. 아가씨와 밤은 로맨스 스릴러 정도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표지에 그려진 아름다운 아가씨는 소설에 등장하는 빈카라는 인물입니다. 사건의 시작은 1992년 겨울 한 고등학교입니다. 주인공인 토마는 빈카를 연모하고 있었어요. 빈카는 누구나 좋아할 만큼 예쁘고 우아했습니다. 그런데 빈카가 그 학교 철학교사인 알렉시와 사귀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토마는 그 소문을 듣고 큰 시리에 빠졌죠. 어느 날 빈카가 몸이 아프다며 토마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서 임신 키트를 보여줍니다. 자신은 원하지 않았지만 알렉시가 강요했다는 말을 했고
이에 토마가 격분해서 쇠파이프를 들고 알렉시 선생님을 찾아가서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알렉시가 반격하며 떨어진 유리 조각으로 토마를 찌르려는 순간 함께 갔던 친구 막심이 칼로 알렉시를 찔러 죽이게 됩니다. 우발적인 살인에 당황한 이들은 공사 중인 체육관 벽 콘크리트 더미 속에 시신을 숨기고요. 그날 밤 빈칸은 사라져서 행방이 묘연하게 됩니다. 25년이 흐른 뒤 은폐했다고 생각했던 살인사건을 누군가 알고 있고 이들에게 복수의 메시지를 보내고 설상가상으로 체육관을 재건축한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25년 전 사건의 전모를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그리고 실종됐던 빈칸은 어디에 있을까? 이러한 진실들이 풀리며 충격적인 결말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선 작품의 특징은 각각의 에피소드를 중심이 되는 인물들의 시선에서 풀어간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인물들이 25년 전과 현재를 오간다는 그런 설정도 흥미로웠고요. 토마는 빈칸을 사랑하고 빈칸은 알렉시를 사랑하고 또 판이라는 사람은 토마를 사랑하고 막심은 동성애자입니다. 또 토마의 어머니는 막심의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러한 여러 사랑에 엇나간 방향들이 그려지는데요. 저마다 사랑을 말하지만 사실은 각자의 뒤틀린 욕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엇나간 사랑과 욕망을 스릴러로 그려낸 재미있는 작품입니다. 2019년 소설 베스트셀러 5권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추리소설이 많다는 점이 눈에 띄네요. 그래도 저마다 다른 재미를 가지고 있는 작품들입니다. 마음에 드는 책이 있으시다면 한두 권 정도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그리고 더 좋은 영상으로 함께하기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책 읽는 날 독서남이었습니다.